기초 물리학. 이번 시간에는 변이와 속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역학 공부의 첫 번째 단계는 운동을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물체의 운동인데요. 고전 역학에선 이러한 부분을 운동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운동학에 대해 이번 시간에는 1차원 운동인 직선 운동만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체의 운동이란 그 물체의 연속적인 위치 변화를 의미하며 입자의 운동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입자의 운동에 대해 완전히 기술하려면 시간에 따른 입자의 공간상 위치를 알아야 하는데요. 입자의 공간상 위치를 하려면 입자의 위치, 입자의 변이를 파악해야 합니다. 입자의 위치는 좌표계의 원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택된 기준점에 대한 입자의 위치이며, 입자의 변이는 어떤 시간 간격 동안 입자의 위치 변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체의 운동에서는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동거리는 입자가 이동한 경로의 길이이며, 변이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최단 거리, 즉 직선 거리를 나타내는 벡터량의 한 예인데요. 벡터량에는 변이와 속도, 그리고 가속도뿐만 아니라 힘이나 운동량 등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물리량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동거리와 변이, 그리고 속력과 속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기초물리학을 학습할 김대중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이동거리와 변위, 속력과 속도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이동거리와 변위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속력과 속도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리와 변위. 먼저 입자의 위치와 변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입자의 공간상 위치를 알면 입자의 운동을 완전히 기술할 수 있는데요. 입자의 위치는 좌표계의 원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택된 기준점에 대한 입자의 위치를 의미하며, 입자의 변위는 어떤 시간 간격 동안 입자의 위치 변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입자의 위치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여기 X축을 따라 앞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의 출발점은 도로 표지판에서 오른쪽으로 30m에 있고, 도로 표지판의 위치를 기준점 X는 0으로 놓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자동차는 직선을 따라서 앞뒤로 움직이는데요. 자동차의 병진 운동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음 그림 2와 같이 자동차를 하나의 작은 점인 입자로 모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동차의 운동에 대한 정보, 즉 시간에 따른 각각의 위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축을 따라 앞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운동 정보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시계로 10초마다 X는 0인 지점을 기준으로 잰 자동차의 위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자동차는 처음 10초 동안 양의 방향인 오른쪽으로, 즉 위치 A에서 B로 움직입니다. 위치 B에서부터 위치값이 감소하여 자동차는 위치 B에서 F까지 뒤로 움직입니다. 실제로 출발 후 30초 뒤인 위치에서 자동차는 좌표계의 원점 B에 있는 표지판과 나란히 있는데요. 이때 자동차는 왼쪽으로 계속 움직여서 6번째 자료점을 얻은 후 기록을 멈출 때 표지판의 왼쪽으로 50m 이상 되는 점 F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의 운동에 대하여 사용한 정보의 또 다른 표현에 주목해 봅시다. 그림 1은 그림으로 나타낸 표현인 반면에 그림 2는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죠. 또 표 1은 같은 정보에 대한 표 표현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는 것이 종종 주어진 문제에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우수한 전략이 되는데요. 많은 문제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입자의 변위에 대해 살펴볼까요? 입자가 처음 위치 xi에서 나중 위치 xf로 움직일 때 입자의 변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표시할 때 그리스 문자 델타를 사용하는데요. 이 정의로부터 xf가 xi보다 크면 x는 양이고 xf가 xi보다 작으면 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동거리와 변위는 어떻게 다를까요? 물체의 운동에서는 이동거리와 변위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우선 이동거리는 입자가 이동한 경로의 길이입니다. 반면 변위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최단거리, 즉 직선거리를 나타내는 벡터량의 한 예입니다. 벡터량이란 변위와 속도 그리고 가속도를 포함해서 다른 많은 물리량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벡터량은 방향과 크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스칼라량은 크기만 있고 방향은 없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1차원 운동만을 취급하므로 양과 음으로 벡터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동거리와 변위의 차이를 예를 들어보면 한 사람이 400m 되는 운동장을 한 바퀴 완전히 돌아서 처음의 위치로 되돌아오면 이동한 거리는 400m가 되지만 이 시간 간격 동안 선수의 변위는 출발점과 종착점이 같기 때문에 XF는 XI라는 공식이 성립되므로 0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거리는 항상 양수로 표현되나 변위는 양수 혹은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평 운동에서 오른쪽을 양의 방향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항상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양의 변위, 0보다 큰 양의 변위 x를 얻게 되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음의 변위, 0보다 작은 음의 변위 x를 얻게 됩니다. 벡터량은 앞으로 이어질 학습에서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력과 속도. 이번에는 속력과 속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속력은 운동을 정의하는 열쇠입니다. 즉 속력은 움직임의 빠르기 또는 기준점으로부터 거리가 변하는 비율로 움직인 거리를 그동안의 시간으로 나누어 준 값입니다. 이러한 속력은 상대적이고요. 기준이 주어지지 않으면 지면이 기준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속력은 기준을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30km/h의 속력으로 항해하는 배의 갑판 위에서 10km/h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배의 갑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사람의 속력은 그대로 10km/h입니다. 그러나 수면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죠. 갑판 위에 이 사람은 40km/h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사람이 배 앞쪽을 향해 달리고 있다고 가정할 때 그렇습니다. 다른 예로 여러분이 고속도로에서 시속 80km/h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한 자동차가 시속 100km/h의 속력으로 옆으로 지나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자동차는 여러분의 차에 대하여 시속 20km/h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됩니다. 대부분의 속력은 아무런 추가적인 설명이 없으면 지구 표면을 기준으로 한 상대 속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물체의 평균 속력이란 움직인 전체 거리를 움직이는 데 걸린 전체 시간으로 나누어 준 양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일 비행기가 3시간 동안 총 1500km를 날아갔다면 평균 속력은 500km/h가 됩니다. 물론 3시간 동안 비행기의 속력은 시시각각 변화했을 것이고 매 순간의 속력이 500km/h는 아니지만요. 또한 여러분이 4번의 시험에서 모두 75점을 맞지 않더라도 평균 점수가 75점이 될 수 있겠죠. 자, 평균 속력과 관련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단거리 선수가 100m를 10초에 달릴 때 평균 속력은 얼마일까요? 네, 10m/s인데요. 10m/s가 되었다고
선수가 매 순간 10m/s의 속력으로 달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평균 속도는 이와 같이 말 그대로 평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순간 속력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그 특정한 순간 물체의 속도를 말하는데요. 속도계 70km/h라고 나타났다면 이 자동차는 지금 현재 1시간당 정확하게 70km를 달리는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와 같이 속도계가 없는 물체의 순간 속력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순간 속력은 일반적으로 속력을 측정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이라는 단어 속에 걸린 시간 간격이 거의 0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 간격 동안 움직인 거리를 측정하므로 근사적인 순간 속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정밀한 기계 장치라면 자동차가 1m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을 텐데요. 만일 0.05초가 걸렸다면 순간 속력은 얼마일까요? 네, 정답은 20m/s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는 엄격하게 말한다면 자동차의 순간 속력으로 아주 좋은 근사값이 될 뿐 실제로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속력입니다. 실제로 순간 속력이란 그것을 측정하는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그것이 의미하는 개념적인 부분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장치들에서 순간 속력의 또 다른 예를 살펴볼까요? 비행기 조종사, 운전자, 등산가들이 이용하는 GPS, 즉 지구 위치 추적 장치는 전파를 사용, 인공위성과 교신하여 위치를 찾아냅니다. 이 시스템은 동시에 그 소지자가 일정한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를 측정하여 시간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순간 속력의 근사값을 계산해내는데요. 대부분의 GPS 시스템은 매 초마다 위치를 재확인하므로 순간 속력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아주 짧은 시간이란 1초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자전거에 부착된 속도계는 자전거 바퀴에 붙어있는 센서 시스템이 바퀴가 한 번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순간 속력을 계산합니다. 이는 순간 속력 계산식에서 아주 짧은 거리가 자전거 바퀴의 둘레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속력을 우리가 일반적인 순간 속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속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속도는 속력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속력은 방향에 관계없이 크기만을 수치로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나 운동의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요소는 방향입니다.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면 이는 마치 그 속력이 변화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죠. 물체가 운동할 때 속력과 방향을 모두 고려한 물리량이 바로 속도인데요. 다시 말해 속도란 방향을 가진 속력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속력의 방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단위는 속력과 같이 m/s를 사용합니다. 그럼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림 1을 다시 보도록 하죠. 만일 이 곡선이 자동차의 실제 이동을 나타낸다면 그래프에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50초 동안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위치의 변화를 말이나 숫자로 나타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50초의 끝부분보다 중간 부분에서 더 많이 이동합니다. 보시다시피 자동차는 위치 C와 위치 D 사이에 거의 40m로 움직이지만 마지막 10초 동안 위치 E와 위치 F 사이에서는 그 절반도 못되게 움직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운동들을 비교하는 보통의 방법은 변위 델타 X를 변위가 일어난 시간 간격 델타 T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많이 사용될 아주 유용한 비인데요. 이러한 물리량을 평균 속도라고 합니다. 즉, 한 입자의 평균 속도 V 에버리지는 입자의 변위 델타 X를 변위가 일어난 시간 간격 델타 T로 나눈 값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아래 첨자 x는 x축을 따라서 일어나는 운동을 나타냅니다. 이 정의로부터 평균 속도는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차원 t분의 l을 가지며 SI 단위는 m/s입니다. 1차원에서 움직이는 입자의 평균 속도는 변위의 부호에 따라 양이나 음일 수 있습니다. 단, 시간 간격 델타 t는 항상 양입니다. 입자의 좌표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면, 즉 xf가 xi보다 크면 x가 양이고 vx 에버리지와 델타 t분의 델타 x가 동일할 때도 양인데요. 이 경우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즉 델타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입자의 경우와 같습니다. 반면 좌표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면, 즉 xf가 xi보다 작으면 델타 x가 음이므로 vx 에버리지도 음입니다. 이 경우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이는 입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상적으로는 속력과 속도라는 용어를 상호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에서는 속력과 속도 사이에 명확한 구별이 있는데요. 40km 이상을 달려 출발점으로 돌아온 마라톤 선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의 전체 변이는 0이므로 평균 속도도 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정량적으로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하는 입자의 평균 속력은 스칼라량이고 전체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린 전체 시간 간격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됩니다. 평균 속력의 SI 단위는 평균 속도의 단위 m/s와 같습니다. 그러나 평균 속도와 달리 방향이 없으므로 대수적인 부호는 없습니다. 자, 물리학에서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평균 속도를 나타낸 식은 변위를 시간 간격으로 나눈 것이지만 평균 속력을 나타낸 식은 이동 거리를 시간 간격으로 나눈 거리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입자의 평균 속도나 평균 속력을 알더라도 입자 운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강의실에서 나와 화장실 쪽으로 긴 직선 복도를 따라 100m 이동하는데 45.0초 걸린다고 합시다. 그런데 100m 지점에서 자판기를 지나쳐 왔음을 깨닫고 같은 복도를 따라 25.0m 되돌아가는데 10.0초 걸린다고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이때 여러분의 이동에 대한 평균 속도의 크기는 플러스 75.0m/55.0 세크로 플러스 1.36m/s이고 평균 속력은 125m/55.0 세크로 2.27m/s입니다. 여러분은 걷는 동안 다양한 속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속도나 평균 속력은 이러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속도는 속력보다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는데 그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자, 이번에는 순간 속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시간 간격에 대한 평균 속도보다 오히려 특정한 순간의 입자의 속도를 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순간의 사고가 그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순간에 어떤 것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는지를 제대로 표현하게 된 것은 1600년대 후반의 일입니다. 그때 과학자들은 미적분학으로 각 순간의 물체 운동이 어떻게 기술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앞서 살펴본 자동차의 운동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의 왼쪽 상단 부분을 확대해 보면 점 A와 B를 이은 파란색 선, 점 B가 A에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초록색 접선으로 접근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선 그림 2에서 점 A와 B 사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양의 방향으로 정의한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처음 속도가 양의 값이고 점 A와 B 사이의 평균 속도의 값을 그림 2의 B와 같이 짧은 파란색 선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림 2의 B와 같이 점 B를 A로 향하여 곡선을 따라 왼쪽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점들 사이의 선이 점점 가파르게 되고 두 점이 극단적으로 가까워질 때 그 선은 초록색 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곡선의 접선이 됩니다. 이 접선의 기울기는 점 A에서, 즉 데이터를 얻기 시작한 순간에 자동차의 속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출발 순간의 순간 속도를 결정한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순간 속도 Vx는 델타 t가 0으로 접근해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의 극한값과 같고 화면에서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간 속도는 양, 혹은 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 2에서 처음 10초 내의 임의의 순간에서와 같이 위치,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이면 Vx는 양이고 자동차는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점 B 이후 기울기가 음이기 때문에 Vx는 음이고 자동차는 x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점 B에서 기울기와 순간 속도는 0이고 자동차는 순간적으로 정지합니다. 이제부터는 순간 속도를 속도라고 하겠습니다. 평균 속도를 말할 때는 항상 평균이라는 말을 붙이도록 하고요. 입자의 순간 속력은 순간 속도의 크기로 정의되는데요. 평균 속력과 같이 순간 속력은 연관된 방향이 없어서 대수적인 부호가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만일 어느 한 입자가 주어진 직선을 따라 플러스 25m/s의 순간 속도를 가지고 다른 한 입자가 같은 직선을 따라 마이너스 25m/s의 순간 속도를 가지면 두 입자는 모두 25m/s의 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고속도로 경찰은 운전자의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 중 어느 것에 더 관심이 있을까요? 정답은 순간 속력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변이와 속도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속도란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